네,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급 정보를 분석하시니까요. 20여 년간 국정원에서 공작관으로 활동해 오신 최수영 선생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 제주도가 마약이 창궐한다면서요. 예. 제주도. 지금 이제 과거에는 마약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다 그래가지고 저 미얀마, 태국 이 접경 그 삼각지대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 주로 이제 마약이 많이 거래가 되고. 그 요즘에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그 수리남 얘기. 수리남 그 동네 아닙니까? 네, 다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 아시아 쪽에서는 그 골든 트라이앵글. 그다음에 또 이 홍콩, 마카오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 최근에 문재인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창궐국으로 지금 변화됐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보면요. 여기에 중국 조폭이나 마약상들이 이 혼재돼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여기서 우리 국가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중국의 국적을 취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괴뢰도당의 공작 요원들이 그건 간첩이죠. 간첩이죠.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행태를 보면요. 제주도 자금 투자를 한다. 이런 그 빌미를 가지고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제주도는 우리가 입국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특별자치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건물도 사고 어선도 사고 또 뭐 사업체도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제주도를 발판 삼아서 내륙까지 이제 진출하는 이게 이미 광범위 퍼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독버섯처럼 지금 퍼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에서 난파된 이 공작 요원들이 언제라도 우리 내부에서 교란을 인위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성숙돼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되돌아봐도 19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됩니다. 그 건국에 앞서서 우리가 5월 10일 날 최초로 선거를 하죠. 그래서 양반 쌍놈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 표씩 투표하는 자유, 비밀, 공정선거를 최초로 실시하는데 그 50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이 제주도의 4.3 폭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제주도에서 육지로부터 이격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그 지역에서 민중들에 의한 봉기, 폭동혁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공장망에 의해서 입수된 이야기인데요. 이 제3국을 통해서 잠입을 해 들어옵니다. 이 북한 공작원들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들어올 때는 북한 패스포트 갖고 오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을 해서 대한민국에 마치 취업하러 오듯이 혹은 관광하러 오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제주도에 일단 첫 발을 딛죠.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암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지난주에 지금 대통령 탄핵한다고 저쪽에 좌빨 좀비 애들이 또 그 토요일날 시위를 했어요. 그 얘들 주로 하는 게 야간에 합니다. 그렇죠. 야간에 촛불 시위를 한다 그래요. 그래야 뭐 인원도 많이 보이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야간에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이제 여기서요. 민간인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할 거예요, 앞으로. 경찰들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민간인 시민들이 다쳤다. 그러면서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우리 국민을 갖다가 폭행하고 살해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1980년도 5월 달에 광주 시민들이 당했던 것과 유사한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와 같은 민중 폭동혁명, 촛불 난동을 갖다 획책하는데. 아니 근데 저 폭력 사태로 이렇게 변질시키는데
주간이면 어떻고 야간이면 어떻고 왜 야간입니까? 자, 이제 야간에 할수록 드론을 띄워서 경찰들이 요즘은 체증을 해요. 현장에서. 체증이 어렵구나. 근데 야간에 하면은 체증이 어려워지고요. 껌껌하니까. 그다음에 80년 5월 달에 광주에서도 군인 복장을 입은 애들이 총을 쏴대고 시민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애꿎은 우리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등 뒤에서 날라온 카빈총을 맞고. 우리 특전사나 우리 군인들이 갖고 있던 M16이나 K1 소총이 아니라 카빈으로 맞아서 대부분이 다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광주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냐면 밤이니까요. 경찰 복장을 어디서 입수를 해서 그러니까 군인들 복장은 잘 씨가 안 먹히니까 이제 경찰 전경 복장이나 그렇죠. 경찰 복장으로. 그러니까 경찰의 복장을 요즘 구입하기 좋습니다. 아이고 뭐 간단하죠. 시장 가면 다 있어요. 그거 딱 입고서 시민을 갖다가 뒤에서 찔러 죽이든지 그 시위 현장에서 이거 큰일 났다, 야. 피가 흐르도록 이런 것을 인공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심이 술렁일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말이야. 경찰이 사람 뺐다, 사람 죽였다 이렇게 되면 잔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시민을 갖다가 죽이는 폭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같이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우리 주요 기관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체증을 잘해야 돼요. 1차적으로 제주도를요. 지금부터 저인망식으로 긁어야 돼요. 긁어서 옆집에 홍길동이가 김길동이가 쟤들이 어디서 왔고 무슨 일하고 이런 걸 갖다가 다 확인해서 조사해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애들을 속아낼 수 있는 즉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근데 요거는 제가 좀 공개하기 어려운 게 우리 저 친정 식구들한테 공장관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미리 이걸 그렇죠. 세버리면 그렇죠. 쟤들이 대비를 하니까 적들이 이걸 갖다가 인지하게 되면 다 숨어버릴 수 있어요. 숨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건 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우리 후배 공작관들한테 알려주고 특히나 우리 국내에서 그 보안 방첩하고 테러 담당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걸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사실 일부분은 이미 줬어요. 줬는데 이렇게 사전에 이러한 민중 폭동혁명 이것을 갖다가 경멸할 수 있는 이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자, 4.3 제주에서 그때 폭동이 났을 때 여수 순천했던 우리 14연대인가 그렇죠? 거기다 가가지고 진압해 그랬더니 못하겠다 그러고 반란 일으켰던 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에요. 즉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공산폭력혁명으로 뒤집어서 적화를 할 것인가. 이것만 골몰했던 박헌영과 그 일당 남조선 혁명당들이 김일성과 함께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3 제주 폭동 사건에 피해를 입은 억울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지켜줘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북의 지령을 받고 야기했던 그놈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처벌해야지. 당연히 죽여야죠. 당연히 처단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도에는요. 당시의 피해자들을 찾다 보니까 제대로 못 찾으니까 등록만 하면 다 되는 이런 허술한 게 있었어요. 최근에. 그 누가 제주도 지사할 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요. 제주도의 억울한 피해자들 보상을 하되 악랄한 북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던 간첩과 그 후손들은 제외돼야 된다. 이게. 당연하죠. 다음 여수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나 소나 와가지고 그 당시에 뭐 우리가 피해받았다 이거 다 안 돼요. 확실하게 그럼 너의 조부가 너의 아버지가 북의 지령을 받았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갖다 증명을 해야 돼. 그렇지. 아무나 와가지고 신청하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5.18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80년도 5.18 때 광주 시민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맞아요. 그럼 그 억울한 죽음을 갖다 규명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해필이면은 국군이 갖고 있던 M16 소총이 아닌 카빈으로 맞아서 죽었는데 그것도 보면은
앞에서 맞은 게 아니라 뒤에서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주로. 그러면 뒤에서 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시민군이라는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은 시민군이라고 위장을 했는데 그때 광주 일원에 있던 아세 자동차 및 탄약고 40여 개가 단 4시간 안에 다 털리고요. 그러니까 그 국군이 생산해서 군납을 하는 그 트럭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군복 입고 전투경찰복 입고 총질을 해야 되는 그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민간인 대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당시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뭐 몇백 명이 내려갔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거기 가서 시위에 참석했던 운동권이든 아니든 간에 서울에서 내려간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넘어갔다는 얘기고 나중에 보면 그 청중가 어디서 유골이 400몇십 구가 발견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그 유골들이 뭐다라는 데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는데 당시 광주 교도소를 습격하려고 들어가다가 죽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 멀쩡한 시민들이 광주 교도소를 왜 습격을 합니까? 그거는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권이 아니죠. 광주 그거는. 시민들의 명예를 아주 그냥 추악하게 격화시키는 아주 의도된 장난들이에요. 광주 시민들이 앞장서서 이런 걸 밝히자고 그러고 유공자 명단 까자고 그러고 그렇게 나와야 돼요. 광주 시민들이. 그래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반증되는 예로 북한에 가면은 5.18 무슨 기념 무슨 공장 무슨 기업소 이런 식으로 5.18 땡땡 기업소 5.18 땡땡 공장 이런 식으로 5.18을 추모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북한 아이들 교과서에 광주 5.18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북한이 상당히 깊이 관여돼 있다 하는 얘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요. 그와 같은 그 아주 역사의 모멸스러운 일을 우리가 다시금 반복을 안 하기 위해서는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본토와 격리되어 있는 제주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자금으로 또 이제 마약과 그 조직으로 중국 조폭까지 창궐 한다니까 제주도를 잘 지금 거기서부터 상륙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마약도 상륙하고 폭동도 상륙하고 경찰을 위장한 이런 조작도 상륙하니까요. 거기 제주도를 잘 적어야 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예전에는 보면 우리 113 간첩 신고를 했잖아요. 했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지금도 하시고 113은 신고 전화죠. 지금도. 그렇고 또 111도 합니다. 111. 111도 하는데 이제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왜 삼척항에서 북한 애들이 4명이 들어왔었잖아요. 목선 타고. 그러면 그 수백 킬로를 갖다가 그 목선 가지고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해상까지는 모선, 엄마가 되는 역할하는 큰 배에 같이 와서 자선, 이 침투 목선을 갖다 뿌린 거죠.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그 10여일을 갖다가 험난한 그 풍파를 헤치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깔끔한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올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간첩 아니냐 이런 얘기죠. 위장한 거 아니냐. 그때도 보면 조사를 해야지. 근데 두 놈은 보내고 둘은 뭐 여기다 놔뒀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어디 갔어? 상세한 얘기가 없어요.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 있어요. 어디서? 국가정보원이 알아요. 최소한도. 그러면 걔들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 보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요 북한 공작원들이 여기 중국이나 다른 제3국 국적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역으로 하면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따로 별도 교육을 시켜서 잡도록 할 테니까 요구할 때는요. 우리 공작이 개인이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단위의 소규모도 있지만 회사 안에서 국 단위로 그다음에 더 큰 규모로 국가 단위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색출 작업, 암약해 들어와 있는 북한 공작원들 잡아내는 이 방법은요. 우리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그다음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관세청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 그렇게 해서 싹 뒤지기 바랍니다. 국가 단위의 이 간첩 색출 작전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요거 우리가 먼저 얘기한 거니까 경찰복 위장해가지고 그 저 촛불 난동할 때 뭐 시민들 뭐 위장해서 뭐 칼로 찔른다든가 참담봉으로 뭐 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조장하는 거 우리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딱 걸렸어. 아주 그거 천천히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천천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됩니다.